네, 이제 어디 보냐면 개념원리 154페이지에 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만 계속 풀다가 이제 막 2차 방정식을 넘어서 3차 방정식이 나오고 막 4차 방정식이 나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풀게 될 방정식은 아니라서 엄청 막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것까지 다루진 않을 거야. 뭐 수학에 엄청 뭐 대학교까지 가고 하면은 3차 방정식이나 3차 함수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요. 우리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 엄청 어렵진 않을 거고 좀 어려울 거다. 살짝만 긴장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살짝만 긴장을 하고 가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말은 쉬워요. 154페이지에 책 한번 봐보세요. 1번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하고 나와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항식 fx가 있는데 얘가 x에 대한 2차식이면 2차 방정식이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거 그게 2차 방정식이었는데 그 식이 그냥 3차식, 4차식 x 세제곱이 있거나 그것보다 높은 x 4제곱이 있거나 하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어떻게 푸냐? 2차 방정식이랑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2차 방정식을 뭐 x, a 앞에 있고 x-a, x-a가 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자, 2차 방정식을 x-알파, 뭐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두근이 알파랑 베타다 라고 했던 것처럼 알파랑 베타가 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아,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은 x가 알파고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은 x가 베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똑같다.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3차 방정식인지 4차 방정식인지는 말이 안 나오네. 3차 방정식인지 4차 방정식인지는 몰라요. 근데 인수분해를 했더니 어떤 두 개의 곱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두 개의 곱으로 나오고 0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개 곱해서 0이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때는 A가 0이거나 B가 0이 나온다. 쉽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어떤 세 개의 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 아, 세 개 곱해서 0이면 셋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A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0이거나 아니면 C가 0이거나 셋 중에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2차 방정식은 두 개로 인수분해 되는 게 최대잖아. 그래서 3차 방정식도 세 개로 인수분해 되는 게 최대고요. 4차 방정식은 4개로 인수분해 되는 게 최대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거나 D가 0이거나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4개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저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건 쉽잖아, 그치?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어떻게 저거의 곱으로 나타내지? 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2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정식 fx는 0에서 다항식 fx에 대하여 f알파가 0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방정식 fx가 0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가 근이 보였어. 어떤 값을 넣으니까 0이 나오더라. 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저 앞에서 조립제법 배웠던 거 기억나요? 우리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수분해하고 근을 추가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하나씩 나눠주는 방법이었어. 그지? 그게 조립제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의 근이 나온다는 건 인수분해 했을 때 x-알파라는 게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이 알파라는 건 그래서 fx라는 다항식을 x-알파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fx라는 게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 이게 하나 인수분해했을 때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식이 또 있겠죠. 이 남아있는 식을 구하는 방법은 얘로 조립제법 해주면 구할 수 있다.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뒤에서 필수 예제로 다 풀어볼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뒤에서 알려줄게요. 뒤에서 필수 예제 하면서 알려줄게. 자, 그리고 3번 보면은 여러 가지 4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어요. 요것도 쌤이 지금 식으로 막 긴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필수 예제 풀면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같이 필수 예제를 하나씩 보면서 합시다. 자, 156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자, 156페이지로 가면요.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하고 1번이 있는데 오늘 1, 2교시 다 수업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1번이 3x 세제곱 3차 방정식입니다. 7x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있거든요. 자, 얘를 인수분해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좀 막막하죠? 얘를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하라는 거야 싶은데 우리가 봐봐, f 알파가 0이 되는 어떤 x값 알파가 하나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저걸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식이 있거든요. 자, 봐봐, x가 뭐가 될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자, 여기 뭐가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개수의 상수항은 개수가 없고요. 상수항의 약수. 자, 이 중에 무조건 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규칙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식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예요? 최고차항은 차수가 제일 높은 걸 말해요. 개수는 3이지. 그러면 3의 약수, 최고차항이 개수의 약수니까 3의 약수는 1 아니면 3이죠.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는 상수항이 4니까 1, 2, 4가 있어. 그러면 이걸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조합들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자, 분모는 1이고 분자는 1, 2, 4니까 1, 2, 4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3이면 분자가 1, 2, 4니까 3분의 1, 3분의 2, 3분의 4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중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얘의 근이 돼요. 무조건 하나는 얘의 근이 돼. 근데 쌤이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보통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면 뭐 2, 3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래서 봐봐, 개수를 더했을 때 0이 돼버리잖아. 만약에 지금 3, 7, 4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나 7, 마이너스 4였으면 더했을 때 그냥 0이 되죠. 그게 만족이 되면 x에 1 넣어주면 무조건 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x에 1 넣으면 개수만 남으니까 개수를 더해서 0이 될 때는 x1이 근이구나 를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뭔가 3, 7, 4 될 것 같은데 더해서 0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보통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구호를 싹 바꿔주는 그런 값이 생기거든. 자, 그래서 쌤이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3, 다음 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 7이죠. 뒤에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돼가지고 근이 맞다는 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 하나의 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조립제법이야. 자, 조립제법을 어떻게 쓰는 건지 기억나요? 개수만 적으면 된다. 최고차항부터 3, 그 다음 제곱항은 7, 그 다음에 없는 항은 반드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0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4 적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왼쪽에다가 근을 적어주면 된다. 자, 마이너스 1 적어주고요. 마이너스 1은 뭐 여기 적든 여기 적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 어떻게 해? 내려올 때는 더해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곱해서 가고, 내려올 때는 더해서, 올라갈 때는 곱해서.
내려올 때는 더해서 올라갈 때는 곱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될 때는요 뒤에가 무조건 0이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자 원래는 3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었는데요. 얘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가 x 플러스 1이었고 얘로 인수분해하니까 조립제법 하니까 앞에서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 2차예요.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 구했고 뒤에는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2차 방정식에 두근 구하는 건 우리 잘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방정식을 풀어라고 했으니까 얘를 풀어주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3, 1, 2, 2 해주면 되나요? 6이고 2니까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에 3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이용해서 요게 중요해. 요거를 이용해서 근을 하나 찾고 그걸로 조립제법 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우리 뭐 인수분해 안 되면 사실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로 구해주면 3개의 근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2 3개가 나온다.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몇 개다? 3개다 라고 마지막에 개수 확인까지 한번 해주고 하면 끝납니다. 이게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좀 복잡하죠. 결국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 하는 게 좀 어렵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자 2번 보면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0이 있습니다. 자 얘도 보면은 개수를 다 더해서 0이 되는지 봤더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뭔가 봐봐 7, 6 있고 하나 1이 있어. 그러면 뭐 6이랑 더해서 뭐 7 딱 되죠? 그리고 앞에 거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0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1 얘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7 뒤에 마이너스 6이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고 7이랑 마이너스 7 돼서 없어지고 성립하죠? 그러면 오케이 x는 마이너스 1을 하나로 근을 갖는구나. 얘도 똑같이 조립제법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조립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최고차부터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해주고 근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곱해서 더하면 0 곱해도 0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6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1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뒤에는 상수항 1차, 2차, 3차니까 x 세제곱 그 다음 1차 마이너스 6은 0이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조금 귀찮지만 이 3차 방정식을 한 번 더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또 x값 하나를 찾아봐야 돼. 근데 이번에는 1이나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는 될 것 같은 각이 아예 안 보이지. 6이랑 뭐 1, 1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럴 때는 뭔가 다른 걸 넣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 가능한 값이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밑에는 1밖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상수항의 약수는 1, 2, 3, 6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봐야 돼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2부터 해보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둘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1분의 2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해서 딱 돼버려. 보통은 그래서 1, 2, 3 정도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돼요. 엄청 어렵게 안 돼. 그러면 오케이 2가 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가지고 또 하는 거야. 자 3차항, 2차항 없으니까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고요.
근이 뭐라는 걸 알았어? 2라는 걸 알았으니까 1, 2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식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오케이 x 플러스 1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얘를 2로 조립해법 해보니까 x 마이너스 2로 조립해법 하니까 뭐가 나왔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근이 두 개 나왔고 그 다음 뒤에 잠깐만요. 자 근이 두 개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2차 방정식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그래서 4차 방정식이었으니까 처음에 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문제에서 방정식을 풀어라고 했으니까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 보이죠? 그러면 우리 그대 공식 쓰면 돼. 자 x는 짝수 공식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e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죠? 오케이?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잠깐만. 칠판이 안 가리나? 안 가야 돼.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식으로 구한 두 근이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 뭐야? 마이너스 1이랑 2다. 그래서 4차 방정식도 무조건 허근의 개수를 포함하면 하나 둘 아니지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네 개. 그는 무조건 4개가 나온다. 이게 인수분해 하기가 좀 어려워요. 조립제법도 무슨 값인지 찾는 것만 처음에 조금 노가다야. 근데 하다 보면 이거 대충 뭐 1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대충 한 2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다 문제를 풀다 보면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푸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얘도 결국 많이 풀어봐야 되는 문제고 2차식까지만 조립비법을 딱 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더 이상 조립비법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2차 방정식 그대 공식을 알고 있고 인수분해 할 줄도 아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거 밑에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어떤 걸 해보냐면요 좀 연습할 수 있게 4차 방정식을 시키겠습니다. 3번 해봅시다. 3번 188번에 3번 해보세요. 처음에 한 근을 찾는 게 제일 포인트야. 그것만 하면 쉬워. 해봐. 놀지 말고 있네.
4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집법으로 할 근 두 개만 딱 찾으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거기까지만 하면 돼. 그러면 쉽다. 2차 방정식은 풀기 쉽다. 다른 사람은 옆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188번이. 진짜.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얘도 보면은 지금 그냥 1 넣어서는 안 돼. 왜냐면 마이너스 16이랑 마이너스 12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8이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부호가 살짝 바뀐다고 생각하면 16이랑 12, 4 더해서 약간 없어지고 1, 1 있으니까 또 없어지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뭔가 될 것 같은데 하고 넣어보면 보통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러면 1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제곱이니까 부호 그대로 홀수승이니까 부호도 바뀌고 마이너스 12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대로 기가 막히게 0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립제법 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얼마로 한다? 마이너스 1. 그러면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12, 12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죠? 얘도 한번 개수끼리 대충 더해보니까 얘는 견적이 안 나와요. 그죠? 10인데 나머지 다 더해봤자 8밖에 안 돼. 그러면 얘는 한 2나 3 정도 곱해야겠다. 최고상의 개수는 1인데 상수항이 뭐 1, 2, 4, 8 4파는 돼요. 1, 2, 3, 4, 16, 10이 다 되죠? 그래서 2부터 해보는 거야. 그럼 2 넣어보면 8 플러스 2 넣으면 12 2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니까 되네요. 0이 딱 된다. 그럼 오케이 2로 해보는 거야. 자, 2로 해보는데 쌤이 꿀팁을 줄게요. 조립제법 다시 쓸 필요 없어. 여기다 이어서 쓰면 돼요. 이어서 2로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2 왜냐면 위에 것이 그대로 계속 갖다 적은 거니까 그러면 2 되고 5가 아니라 맞죠, 더하는 거니까 10, 6, 12,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1 하나 2니까 x 마이너스 2 하나 다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 되는 건데 이건 인수분해가 바로 돼버리죠. 플러스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인수분해가 딱 돼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근이니까 작은 거부터 쓸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4개가 나온다고 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찾아주면 돼. 사실 쌤이 풀기는 제일 쉬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근이 4개가 먼저 답만 알고 있으면 너네한테 풀어주기 너무 쉽거든. 근데 어떻게 근을 찾느냐를 알려주면 아까 말한 대로 개수 보고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을 때는 뭔가 견적이 보인다. 더해서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오면은 보통 돼요. 이렇게 해주고 그거 안 되면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정도 넣어보면 거의 된다. 이게 제일 어려운 유형이야. 왜냐하면 직접 찾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볼게요. 157페이지에 필수예제 2번이 있거든요. 필수예제 2번의 제목이 뭐냐면 태연아 제목이 뭐야? 필수예제 2번의 제목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결국 맞나?
필수예제 2번 옆에 뭐라 적혀있어요?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을 풀으려고 나와있죠. 공통 부분이 있으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아무 특성이 없는 애야. 그냥 조립비법으로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특성이 있어요. 자, 공통 부분이 있대. 자, 어떤 공통 부분이 있는지 봅시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의 x제곱 플러스 4x는 4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4차 방정식이에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을 제곱하면 2차식을 제곱하면 4차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4차 방정식인데 그냥 제곱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 x제곱 플러스 4x x제곱 플러스 4x가 공통으로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좀 더 간단하게 풀려고 똑같은 게 반복되면 얘를 어떤 문자로 치환해 버릴 거예요. 바꿔놓는 거야. 일단 잠깐.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볼게. a 플러스 2가 아니라 자, 앞에는 a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뒤에 건 12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게 40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2차 방정식으로 엄청 간단해져 버렸지. 이걸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12a에 얘도 넘기면 마이너스 40은 0이 돼버리죠. 간단하게 해봅시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요. 이거 일소분해도 돼. 3, 5하고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 또는 5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우리가 구하는 건 a가 아니라 결국 뭘 구해야 돼? x를 구해야 돼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a 대신에 x에 대한 식을 집어넣고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뭐라고? x제곱 플러스 4x가 a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3 또는 5라는 거지. 그럼 각각의 경우에 구해보면 돼요. 자, 먼저 마이너스 3인 경우를 해보고요. 그 다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5인 경우를 해봅시다. 자, 그럼 넘겨. 그러면 플러스 3으로 되고 는 0 되겠죠? 1, 3 플러스 해주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자, 뒤에 것 때문인 거야. 이번엔 x제곱 플러스 4x가 뭐라고요? 5가 됩니다. 그럼 얘도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5가 되고 는 0이 되는데 글씨가 난리가 났네요. 자, 5, 1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그럼 이번엔 x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5 또는 1이 나온다. 이렇게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확인해라? 4차 방정식이니까 끈이 하나, 둘, 셋, 4개 나온 것만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어때? 앞에 문제 그냥 무조건 생으로 찾아서 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푸는 방법도 약간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문제도 비슷한데 약간 업그레이드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까지 있고요. 자, 이게 120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잠시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필수 예제 2번이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의 풀이인데, 그지? 저기 어딜 봐서 공통 부분이 있냐? 뭐 x밖에 안 보이는데 저걸 치환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x가 공통으로 있다고, 오케이, 그럼 x를 a로 바꿀게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봐봐, 아까는 2차식을 1차로 줄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는데 그냥 x를 a로 바꾸는 건 차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이 유형에 이 문제가 왜 들어가 있냐면 공통 부분을 너네가 만들어 보세요야. 자, 어떻게 만들어라 말이냐면요, 짝을 어떻게 짓는지가 되게 중요해. 자, 봐봐, 짝을 어떻게 짓냐면 두 개끼리 곱하면, 자, 두 개씩 곱할 수 있겠지? 그러면 2차식 곱하기 2차식이 나오는데 그때 그 두 개의 2차식에서 이런 공통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두 개 뭘 곱해도, 두 개씩 뭘 곱해도 일단 x제곱은 무조건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1차식이 있을 거고 상수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1차식이 있고 상수항이 있을 거야.
그래서 x제곱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1차식을 갖게 해주든가 아니면 상수항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식을 갖게 해주는 게 이번 문제에서는 좀 더 편합니다. 봐봐. 요렇게 두 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5x가 나오겠지. 요렇게 곱해도 5x가 나오겠지. 이렇게 공통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거부터 곱해보자. 그럼 플러스 5x에 플러스 4가 되죠. 그 다음 가운데 거 두 개 곱해주면 플러스 5x에 플러스 6이 된단 말이지. 는 얼마? 120. 그러면 공통 부분이 생겼어요. 이제 앞에 문제랑 똑같아. 푸는 방법이 정확히 똑같아요. 자, 뭐 a로 치환해도 되고 k x 하고 싶은 걸로 치환하면 돼. 자, 그러면 x 플러스 5x가 반복되니까요. a로 또 치환합시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 제곱이 아니라 자, 대신에 적어볼게요. a 플러스 4 a 플러스 6은 120. 또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꿔버리니까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 버리지. 그럼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계산합시다. a 제곱 플러스 10의 2 그다음 플러스 24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120은 잠깐만 지금 이상하게 적었네. 넘겨주면 마이너스 120이 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20이랑 플러스 24를 해주면요 플러스 96이 나옵니다. 자, 플러스 96이 나오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요 16이랑 마이너스 96이네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96 0 고마워요. 자, 그러면 얘는 16이랑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위에 거 플러스하고 밑에 거 마이너스 해주면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a 값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6 또는 6이 나온다.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이제 a 대신에 다시 원래 있던 x제곱 플러스 5x를 넣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6부터 넘겨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은 0이 되니까 인수분해가 얘는 따로 안 됩니다. 근해 공식을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6을 넘겼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6은 0이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오케이. 그럼 뒤에 거는 마이너스 6 또는 1이 바로 나오고 앞에 것처럼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64가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빼면 얼마가 나오죠? 39인가요? 그죠? 39. 그러면 루트 39인데 마이너스니까 뒤에 i까지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근이 하나, 둘, 셋, 네 4차 방정식이었으니까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면 문제없이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던 아무 근거 없는 조립집법 문제보다 공통 부분 있는 유형이 훨씬 더 풀기 쉬워져요. 정해진 유형이 훨씬 문제 풀기 쉽다. 요것도 우리 하나만 해봅시다. 이것도 비슷하게 3번 해볼게요. 3번 공통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번 문제 공통 부분을 만들어봐라. 만들어봐라.
자, 같이 볼까요? 자, 얘도 똑같이 개수를 맞춰보자. 그러면 끝에 거 두 개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나오고 얘네 두 개 해줘도 x제곱 마이너스 3x가 나오죠?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랑 끝에 거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나오고 끝이고 가운데 거 두 개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온다. 그러면 공통 부분을 치환하자. 3x를 a로 바꾸고요. a 대신 넣어주면은 a에 a 플러스 2에 24가 나온다. 한쪽으로 넘깁시다.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0이다. 그러면 4, 6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 또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를 대입해주면 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를 다시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하나 나오고요. 얘는 4, 1 맞불해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4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 마이너스 6 넘겨주면 플러스 6은 0인데 아무리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대 공식을 쓰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시니까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지요? 15네요. 루트 15i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하나, 둘, 셋, 4개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우리 고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보다 더 쉬운 유형이야. 일단 식이 딱 봐도 간단하죠?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복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x 4제곱 1번 보면은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는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자칫 보면 그냥 2차 방정식처럼 생겼어, 그지? 근데 2차 방정식보다 차수가 2배가 된 거야. 상수항은 그대로고 곱하기 2에서 1차, 원래 여기 1차식 있어야 되는데 2차식 됐고 2차식 있어야 되는데 4차식이 됐어. 그래서 복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안 헷갈리게 풀려면 2배가 됐으니까 2배가 된 거를 a라고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던 2차 방정식 이 돼버려. 이게 안 헷갈리면 그냥 치환 안 하고 그대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풀면 어떻게 돼? 4, 3, 4, 3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 4, 1이고 답을 하면 나오죠? 그래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뭐야? A는 X제곱. 그래서 쌤이 안 헷갈리면 치환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했던 거야. 그냥 X제곱의 제곱 3X제곱 마이너스 4는 0 적어놓고 이거 4, 1 하면 분수분해 되겠네. 바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헷갈리면 굳이 치환할 필요 없다. 헷갈리면 무조건 하는 걸 추천. 그래야 안 틀리니까. 자, 그럼 쉽죠? X제곱이 4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올 거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것 중에 제일 쉽다. 제일 쉽고 2번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자 1은 0이 되고요. 자, 얘는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앞에 문제랑 조금 달라요. 만약에 얘를 앞에 것처럼 풀겠다고 x제곱을 만약에 a로 치환한다고 치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 뭐 공통부분 문제나 보기차 방정식 문제는 일단 a 값 인수분해 할 때는 깔끔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x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써가지고 풀었어요. 근데 만약에 얘부터 이미 안 돼가지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써봅시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시니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 자 이제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가지고 루트를 한 번 더 씌우고 이 생쇼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식이 엄청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아니다. 만약에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A가. 그러면 그건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답이 너무 착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복 2차 방정식 형태를 띌 때 4제곱 제곱 상수항, 4제곱 제곱 상수항을 낄 때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쉽게 인수분해가 돼버릴 때는 이렇게 제일 쉽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어떤 거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합차 공식이니까 더하기 곱하기 뺀 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합차 공식을 할 수 있게 이 식을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우리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x 4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x 제곱이 있고 1이 있지. 자 이게 원래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주는 거야. 그리고 뒤에다가 하나를 빼줘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인 거 알겠어요? 오케이? 앞에 거는 헷갈리면 a제곱으로 바꿔보면 바로 보일 거야.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건 뭐야?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그러면 신기하게 뭐가 됐어요? 쌤이 방금 말했던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냐면 여기서 얘 반의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뒤에 플러스 4분의 1이 있으면 그것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x 4제곱 자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긴 한데 이거 말고 만약에 내가 완전 제곱식을 얘 반의 제곱을 하려고 플러스 4분의 1을 해버렸어. 그럼 뒤에 남는 건 얼마예요? 4분의 3이 남지.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 근데 뒤에 게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나와요? 안 나오지. 아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감각적으로 이제 풀면서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있지. 플러스 2 말고요 이렇게 해줘도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러면 뒤에 얼마가 와야 돼요? 원래 플러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2로 바꾼 거니까 요만큼이 있어야 식이 안 나가겠죠? 근데 이렇게 돼도 어때? 오케이 요만큼은 완전 제곱식인데 뒤에 게 마이너스 제곱이 안 나와. 그래서 많은 방법들 중에 엄청 많진 않아요. 한 두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렇게 앞에 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도 뒤에 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는 방법이 항상 하나씩은 무조건 있어. 그걸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합차 공식 쓰면 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차식 곱하기 2차식이니까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둘 다 근해공식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근해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니까 순서를 바꿔줬겠습니다. 자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근해공식 둘 다 씁시다. 그러면 여기 쓸게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조금만 이따 간단하게 할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요.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지. 그래서 x근이 하나 둘 셋 넷. 왜냐? 4차 방정식이었으니까. 그래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복 2차 방정식 4제곱 제곱 상수항 4제곱 제곱 상수항일 때는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고요. 그냥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앞에 있는 식을 일단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형태를 하나 만들어주고 뒤에 있게 반드시 마이너스 제곱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문제는 풀린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밑에 거 하나 해볼 건데요. 뭘 해보냐면 3번 해봅시다. 190번에 3번. 자, 요거는 두 번째 형태입니다.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만들어야 된다. 너무 딱 완전 이쁜 마이너스 제곱 형태는 아니어도 돼요. 그냥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형태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막 루트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야.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자, 얘도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딱 봐도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6이었으면 인수분해가 됐겠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바로 인수분해 되니까. 근데 플러스여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x 4제곱이 있고 플러스 16이 있으니까 안에 뭐가 있으면 되겠어? 2차식이 있는데 얘의 반의 제곱을 해서 16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죠. 그럼 반의 제곱을 해서 16이 나오려면 8이 있어야 돼요. 8이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앞에 게 플러스가 되면 뒤에 게 뭐가 되겠어요? 식이 변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제곱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마이너스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 제곱식 플러스 제곱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걸 잘 찾아줘야 돼. 자, 그러면 써봅시다. 앞에 건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건 마이너스 8이어서 좀 찜찜하긴 한데 그냥 저거 루트 씌우면 돼. 그러면 2루트 2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저렇게 해줘도 돼요. 루트에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더하는 거 하나 2루트 2x 플러스 4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뺀 거 하나 해주면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얘네는 루트가 있어서 인수분해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근해 공식 바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짝수 공식 쓰면은 분모는 1이고 마이너스 1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2 맞죠?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뒤에 거는 b 잠깐만 짝수 공식 쓰면은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간단하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2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고 뒤에 거는 그냥 루트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 둘 셋 넷 4차 방정식이니까 마지막에 확인 한 번만 해주면 저렇게 풀면 된다. 그럼 우리 조금만 쉽시다. 조금만 쉬고 수업 한 번만 다시 합시다. 7시 40분이니까 45분까지 잠깐만 쉬고 그럼 수업 조금 더 하고 저녁 식사 시간 하고 좀 더 하고 마실게요. 오케이 조금 쉬세요. 45분까지 좀 마시세요. 가다가
좀 늦게 왔다. 아닌가? 우리 언제부터 지었지? 40분부터 지었나 그러면? 잠깐만 나 좀 늦게 왔네. 큰일인데. 자, 예상보다 많이 시간네요 여러분. 자, 봅시다. 바로 옆에 페이지 보세요. 어렵게 생겼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펜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자, 이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 자, 상반 방정식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개수가 좌우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자, 개수가 좌우 대칭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문제를 보면 보이듯이 필수 이제 4번 6x 4제곱 플러스 녹화되고 있지, 도진아? 예. 안 봤던 것 같은데? 38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 가운데 있는 2차식을 중심으로 5, 5, 6, 6 대칭이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애들끼리 묶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일단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요. 자, 그러면 6으로 묶으면 누가 와야 돼? x 4제곱이랑 그냥 1이 오겠죠? 자, 그러고 5로 묶어봐. x 세제곱이랑 x가 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 x 제곱은 혼자 남아 있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자, x 제곱으로 나눈 이유는 뭐냐? 얘를 상수함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애들 모양이 자 어떻게 되는지 봐봐. x 제곱으로 나눠주면 자 x 제곱이 되죠. 얘는 곱해져 있는 거니까 둘 중에 전체에 나누는 거니까, 그죠? x 제곱 밑에 여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뒤에 식에다가 x 제곱으로 나누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뒤에 식은 마이너스 38은 0이 돼요. 그러면 우리 x 플러스 x분의 1이랑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깊은 연관성이 있죠?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우리 배웠잖아. 자, 그럼 얘의 형태로 바꿔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을 하고, 자 6은 앞에다 곱해져 있는 거고요. 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만 해주면 되죠. 이거 기억나요? 곱셈공식의 변형? 자, 이거 해주시면 됐고, 자 뒤에 거는 그대로 5의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8은 0.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통 부분을 우리 또 치워낼 겁니다. 요거 만들어 주려고 한 거야. 그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요 또 a라고 치환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6 a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다음 플러스 5a 마이너스 38은 0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a에 대한 뭐가 됐어요? 2차 방정식이 됐어. 요거 하려고 6 개수 같은 걸로 묶고 x제곱으로 나누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풀어보자. 6a 제곱 플러스 요거 먼저 적을게요. 5a에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50은 0이 되죠. 그러면 자, 요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되려나? 6, 1하고 6, 1하고 10 하고 5를 하면 안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3하고 5, 10 하면 되나? 이러면 30에 10이 되네요? 잠깐만요. 인수분해가 안 되나?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반대로 19, 15를 어떻게 할까요? 10하고 5를 반대로 10하고 5를 반대로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15에 5를 만들면 되는 거구나. 쌤이 60 만드는 줄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하면은 나오죠? 그러면 15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나오고 a 값은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분의 5랑요. 요거는 3분의 10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요거를 좀 귀찮지만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을 알면 푸는 건 어렵지 않거든. 조금 귀찮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써보자. a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어.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5.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아니라 그냥 2분의 5인 건가요? 잠깐만. 3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0가 맞죠? 잠깐만요. 마이너스 20에 9를 반대로 플러스 10 반대로죠. 반대. 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돼야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20이구나. 그래서 5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부호가 바뀌어서 2분의 5랑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니까 자, 얘가 플러스 2분의 5가 돼요. 자, 그러면 쟤도 풀 때는 우리 저대로 못 풀어서 x를 양변에 곱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x의 양변 곱합시다. x제곱 우리 그냥 x 말고 2x를 곱할게요. 요것도 분모를 없애주려고. 그럼 2x를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2는 2x니까 5x가 되겠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니까 2, 1, 2, 1 마이너스 해주면 x는 2분의 1 또는 자 2가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 구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0일 때. 자, 그럼 이번엔 양변에 3x를 곱해봅시다. 3x 제곱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0x가 되고요. 넘기면 3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은 0. 너무 많아. 자, 그러면 3, 1 플러스 해주면 10x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4차 방정식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자,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로 개수 같은 애들끼리 묶어줘라.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나눠주면 식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얘를 곱셈공식 변형해서 나타내주고 똑같은 걸 a로 채워난 다음에 a에 대한 2차 방정식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바꿔서 적은 다음에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분모를 약분해주기 위한 수를 곱해주고 2차 방정식 하나씩 풀리면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고 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얘는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만 해봅시다. 191번에 1번 해보세요. 191번에 1번 191번에 1번 쌤은 약을 좀 넣을 테네.
얘들아 쉬자. 쉬고 얘들아 선택을 해봐. 지금 8시 2분이거든. 네. 한 20분에 다시 시작하고 좀 빨리 끝낼래? 아니면 그냥 30분에 원래대로 할까? 20분 시작하면 몇 시쯤 나 끝나요? 모두의 의견을 받아야 돼요. 어때? 몇 시? 자 20분에 시작하자 손. 몇 시? 네, 몇 시? 어? 몇 시에 끝나냐고? 네. 9시간? 한 10분은 빨리 끝나겠죠? 9시간? 아 정확하게는 말 못해. 이거 할 만큼 하고 끝낼 거야.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10분 빨리 시작하면 10분 빨리 끝내주긴 할 거예요. 어때? 자 지금 기회를 줄게. 자 20분에 시작하자. 20분에 시작. 20분에 시작하자. 하나 둘셋넷 다 오케이 2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10분 빨리 시작하고 아무리 늦어도 9시 40분에는 끝내주는 거야. 근데 아마 좀 더 빨리 끝나긴 할 거예요.